2025년 한 해 금 시장을 숫자로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슈퍼 불마켓입니다. 2025년 1월 초 온스당 약 2,800달러 선에서 출발했던 금 가격은 연중 내내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매입, 탈달러 화폐 분산 수요,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힘입어 가파르게 우상향해 왔습니다. 12월 9일 현재 기준으로 국제금 가격은 온스당 200달러 안팎 대략 180, 210달러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연초 대비로 보면 50%를 훌쩍 넘는 상승률입니다. 실제로 12월 초 기준 일부 통계에서는 금 현물 가격이 209달러 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1월 평균가 약 2,798달러와 비교하면 불과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50% 이상 급등한 셈입니다. 이렇게 숫자만 보면 이 정도면 더 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올해 내내 금은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40달러 위에서 거래되는 상황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가격대가 되었습니다. 연중 중반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재가속과 달러 약세 장기화 같은 서사가 금 강세의 핵심 모멘텀으로 작용했고 각국 중앙은행의 순매입 확대, 금 ETF와 선물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정점인 것처럼 보이는 구간에서 세계 거시경제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 블록의 수석 거시 이코노미스트인 헬릭 제버그는 최근 X에 올린 글에서 금은 지금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서 있다고 표현하며 현재의 고가를 떠받치던 인플레이션 기대 서사가 더 이상 가격을 지탱해주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금 랠리를 이끌었던 모멘텀이 점점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여러 기술적 지표들이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조정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버그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가격과 모멘텀 지표 사이의 약세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은 연일 고점을 높이며 사상 최고치 근처를 찍고 있는데 상대강 도지수나 모멘텀 오실레이터는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겉으로 보이는 가격 흐름과 달리 내부 매수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전형적인 경고 신호로 과거 대형 조정 이전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패턴입니다. 본격적인 하락 전 마지막으로 수급이 억지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국면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버그는 차트상에서 금이 장기 상승 채기형을 형성한 뒤 그 상단부에서 가격이 질질 끌려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끼형 상단에 가까워질수록 거래량과 모멘텀은 줄어드는데 어느 순간 추세선을 깨는 순간이 오면 그동안 누적되었던 이익 실현 물량과 후행 매수세의 손절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생각보다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200달러 부근은 단순히 새로운 가격대가 아니라 장기 박스권 상단과 장기 상승 추세선이 겹치는 중요 분기점에 가깝습니다. 과거 10여 년간 금 가격은 여러 차례 상승 사이클을 반복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르락내리락하는 흐름을 보여왔는데 2025년 랠리는 그 박스 상단부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추세선을 지키고 안착한다면 새로운 가격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추세선이 붕괴될 경우에는 그동안 급등한 만큼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버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서 여러 차례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며 추세선이 깨지는 순간 큰 폭의 하락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이전만큼 강력한 추가 매수 동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상반기 내내 금 가격을 떠받쳤던 중앙은행 매입은 여전히 장기적인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추가 매입 속도가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기관 투자자 측면에서는 40달러를 넘는 가격대에서 신규 진입을 주저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일부 금 ETF에서는 상반기 이후 유입이 둔화되거나 순유출 구간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포착됩니다. 게다가 12월 9, 10일 열리는 연준 FOMC 회의는 시장의 양방향 리스크를 동시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은 12월 회의에서의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지만 최근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연준이
매우 느린 완화 사이클 또는 매파적 인하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연준이 시장 기대만큼 명확한 완화 시그널을 주지 못할 경우 지금의 고평가 논란과 맞물려 금 시장에서 단기적인 실망 매도가 겹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이 새로운 장기 강세장의 초입인지 아니면 이미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큰 조정을 앞둔 꼭지점인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올해 금 가격이 연초 2,800달러 선에서 4,200달러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통상적인 사이클 기준으로 봐도 과열 구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늘고 있고 제버그와 같은 거시 전문가들은 기술적, 심리적, 포지션 측면에서 하나씩 경고 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아직도 중앙은행 수요와 지정학적 리스크, 구조적 인플레이션 우려를 근거로 이번에는 다르다. 금의 역할 자체가 한 단계 격상됐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현재의 금 가격은 바로 이 두 가지 서사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무조건 상승이나 곧 붕괴라는 단선적인 결론보다는 왜 이런 절벽 경고가 나오는지 그 논리를 차분히 짚어보고 이어서 반대 진영의 강세 논리까지 균형 있게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각자의 투자 기간과 리스크 허용 범위에 맞는 전략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값이 절벽 끝에 서 있다는 헬릭 제버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관과 금 강세론자들은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9일 새벽 기준 국제 금 현물은 온스당 약 200달러 선사 170, 210달러 박스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10월 2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381.21달러에서 일부 되돌림이 나온 뒤에도 여전히 연초 대비 약 60%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금은 30달러, 40달러라는 상징적 레벨을 연달아 돌파했고 LBMA 연례 컨퍼런스에 모인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12개월 내금 가격이 평균 98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컨센서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제버그와 같은 일부 거시 전문가가 과열 후 급락을 이야기하는 반면 실물 파생 시장을 직접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은 고평가이지만 구조적 강세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세론의 첫 번째 근거는 수요의 질 변화입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금 수요는 실물과 OTC를 모두 포함해 974.5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앙은행이 사들인 물량만 45톤에 달해 3년 연속 0톤 이상을 매입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과거 금 수요에서 중앙은행 비중이 10% 안팎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2020년대 들어 20% 이상까지 높아졌고 미국 국채, 달러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탈달러 해지 수단으로 금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수요는 투기적이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외환 보유고 전략과 연결된 구조적 수요라는 점에서 가격의 하방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근거는 여전히 견조한 투자 수요입니다. WGC 집계에 따르면 2024년 투자 수요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해 180톤 수준으로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는 금 가격이 빠르게 40달러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주요 리포트들은 ETF 자금 유입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 기관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금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흐름이 감지된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인도, 중국, 중동 등 전통적인 귀금속 소비국에서 주얼리 수요가 고가 부담으로 다소 줄어드는 대신 서구권에서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금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통화정책과 실질금리입니다. 현재 시장은 12월 9, 10일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이 올해 세 번째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85, 9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이후 연속된 인하와 인플레이션 둔화로 미국의 실질금리는 고점 대비 상당폭 내려왔고 이는 이자를 못 주는 자산인 금에게는 구조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제버그가 지적한 것처럼
단기 RSI 다이버전스는 조정 신호일 수 있지만 연준이 2026년까지 누적 150, 200bp 추가 완화를 진행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유지되는 한 중장기 실질금리 하락은 금 강세 스토리를 지지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UBS, 모건 스탠리, HSBC,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들은 앞다투어 2026년 중반 혹은 말까지 500달러에서 최대 950달러까지의 중장기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변동성 확대, 중간 조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현재의 조정을 슈퍼사이클 중간 숨 고르기 정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번째로 지정학, 정치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미중 갈등, 트럼프 이기, 관세 정책 논란 등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은 달러와 미 국채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매년 1.0톤에 달하는 중앙은행 매입뿐 아니라 민간 투자자들의 디버전시피케이션 니즈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미국 재정 적자와 국채 공급 증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일부 기관 투자가들은 달러 시스템의 신뢰를 부분적으로 금이 보완해준다는 논리로 금 비중을 우상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과 원화 금 가격의 동행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경우 국제 금 가격이 횡보 조정을 거치더라도 원화 기준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심지어 버티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구간이라면 국제 금 가격이 500달러 이상으로 레벨업 되더라도 원화 기준 수익률은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세론을 전제로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올인이 아니라 최소 3단계 이상 분할 매수, 온스당 0달러 안팎 또는 그 이하로 내려오는 조정 구간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 글로벌 리포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가이드라인은 장기 포트폴리오의 50%를 금과 금 관련 자산에 배분하되 레버리지는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제버그의 경고처럼 단기적으로 과열 다이버전스 조정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입, 기록적인 실물 수요, 완화적인 통화정책, 정치 지정학 리스크 등은 여전히 금 가격의 중장기 상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200달러 부근은 붕괴 직전 절벽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격 시대를 여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강세 약세 논리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 구간에서 한국의 개인 기관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 베팅하기보다는 양측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둔 채 리스크 허용 범위 내에서 포지션 크기를 조절하고 시간이 만들어주는 변동성을 아군으로 만드는 냉정한 전략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200달러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앞으로 몇 달간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나눠보고 그 안에서 한국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헬릭 제버그가 경고한 대로 기술적 조정이 한 번 세게 나오는 그림입니다. 금 가격은 연초 온스당이 800달러 부근에서 출발해 12월 들어 한때 300달러 안팎까지 치솟으며 단기간에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0달러, 0달러 같은 주요 저항을 거의 쉬지 않고 돌파해왔고 RSI 스토캐스틱 같은 모멘텀 지표는 이미 과열 구간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200달러 선에서 형성된 상승 추세선이 한 번이라도 명확히 붕괴된다면 단기 차익 실현과 레버리지 포지션의 강제 청산이 겹치면서 800달러, 나아가 500달러대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하락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 촉매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준의 매파적 서프라이즈입니다. 시장이 12월 FOMC와 2026년까지 누적 150bp 이상의 완화 사이클을 거의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연준이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재가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인하 속도가 훨씬 느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면 실질금리 반등과 함께 금, 주식, 채권 전반에 조정 압력이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유럽 경기의 연착륙 내지 예상 밖의 견조한 지표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 안전자산 선호가 줄어들고 그동안 금으로 쏠렸던 자금 일부가 다시 주식 크레딧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 가격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오른 자산이라는 인식과 함께 한 번 숨 고르기를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두 번째 시나리오는 4, 200달러, 안착 후 4, 500달러, 5, 0달러를 향해 재상승하는 그림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중앙은행은 2022, 2024년 3년 연속 연간일 0톤이 넘는 금을 사들였고 외환 보유액 중 금 비중이 20%를 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재정 적자 확대와 국채 공급 급증, 미중 갈등, 지정학적 분쟁은 달러와 미국 국채만으로는 불안하다는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이 구조적 수요는 단기 조정과 무관하게 금의 장기 바닥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이 실제로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속도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고 2026년까지 실질 금리가 0 근처 또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금은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지를 넘어 달러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보험 자산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공산이 큽니다. 이 경우 4, 200달러는 천장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고 중간중간 200, 300달러 단위의 조정을 거치더라도 큰 흐름은 4, 500달러, 5, 0달러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시나리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한국 투자자가 취해야 할 태도는 어느 한쪽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시나리오별 전략을 미리 그려두는 것입니다. 우선 이미 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온스당 4, 200달러 부근이 장기 상승의 초입인지 아니면 한 사이클의 막바지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부 비중 축소와 분할 매도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10%를 금과 금 관련 자산에 두고 있었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7, 8% 수준으로 줄여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두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꼭대기를 맞추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포지션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향후 추가 상승 여지는 열어두는 균형 감각입니다. 반대로 아직 금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라면 지금과 같은 고점 부근에서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시간 분할, 가격 분할 접근이 필수입니다. 금 펀드, 금 ETF, 금 통장, 실물 골드바 등 수단을 막론하고 최소 6개월,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매달 또는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나누어 매수하는 편이 단기 변동성을 이겨내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 금 가격이라는 두 레벨의 변수를 동시에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서는 금 매수를 줄이고 환율이 안정되거나 떨어질 때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이중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금 선물, 2배 레버리지 ETF, CFD 등은 가격이 10, 15%만 흔들려도 계좌 손익이 20, 30%씩 출렁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구간은 3, 800달러까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반대로 4, 500달러까지 직행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야말로 양쪽 문이 다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레버리지까지 쓰는 것은 투자라기보다 투기에 가깝고 실질적으로는 살아남을 확률을 줄이는 선택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것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금 관련 자산 비중을 50% 내에서 관리하되 그 안에서도 레버리지 비중은 최소화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은 단기간에 몇 배를 노리는 공격형 자산이 아니라 위기 때 나를 지켜줄 보험에 가깝습니다. 보험은 싸게 가입하면 좋지만 비싸게 가입했다고 해서 당장 해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를 유지하면서 어떤 위기가 와도 계좌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금은 분명 고평가 구간에 와 있습니다. 동시에 중앙은행의 매입, 지정학 리스크, 달러 시스템에 대한 불신, 실질 금리 하락이라는 구조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이제 금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전략은 하나입니다. 첫째, 단기 차트와 뉴스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말 것. 둘째, 나만의 목표 비중과 손절, 익절 기준을 명확히 정해둘 것. 셋째, 레버리지 대신 시간과 분산을 아군으로 만들 것.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설령 제버그가 말한 절벽 조정이 온다고 해도 살아남을 수 있고, 반대로 월가 강세론자들이 말하는 500달러 시대가 열려도 그 과실을 일정 부분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금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금 가격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지금은 숫자보다 태도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